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 나는 전재현이다. 시청자 여러분, 28기의 조항계획 유출 사건이 하나의 폭탄이라면 WCOF 게이트라 불리는 WCOF 관련 스캔들은 핵폭발에 비견될 만하다.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 전쟁이 만들어낸 혼돈 위에 정치적 연막까지 더해지니 세계 외교가가 잠시 말을 잃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사실상 자문역으로 변신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약점을 어떻게 활용하면 백악관의 결정을 흔들 수 있는지 여러 차례 조언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훼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영토를 러시아가 통째로 삼키는 방법까지 암시했다. 침략자가 이득을 보도록 판을 설계하는 평화 구상이라니, 이 얼마나 왜곡된 전쟁의 그림자인가. 더 심각한 것은 그 대부분의 구상이 실제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국제 정치권은 다시 한번 폭풍에 휩싸였고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WCOF는 미국의 특사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특사인가? 누가 이 통화 녹음을 남겼고 누가 유출했는가?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으로 무대 뒤의 실체를 따라가 보겠다. 사건은 10월 26일 블룸버그가 2개의 통화 녹음을 단독 공개하면서 폭발했다. 첫 번째 녹음은 위트코프와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 사이의 통화였다. 두 번째 녹음은 우샤코프와 러시아 협상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의 대화였다.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선정화는 딴판인 내부 목소리 그 자체였다. 첫 번째 녹음이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 녹음은 앞서 추정되던 사실, 곧 28개 조항 계획이 러시아발이라는 점을 사실상 입증했다. 그렇다면 위트코프는 미우크라이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러시아가 만든 평화안이 왜 미국의 라벨을 달고 우크라이나에 거의 강요되었는가? 피해자에게 항복 아니면 고립의 양자택일을 들이밀며 평화를 부르는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가? 본론에 앞서 WCOF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되짚자 며칠 사이 28개 조항 계획이 여론을 뒤흔들었다. 블룸버그는 이 계획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따랐으며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사이에 이루어진 몇 주간의 비밀 협상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전선에서 피 흘리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책상 위 승부에서는 러시아의 바람이 관철되고 있었다는 역설이 드러난 셈이다. 그리고 10월 14일에 있었던 위트코프와 우샤코프의 통화였다. 블룸버그는 전문을 공개했다. 요지만 추리면 이렇다. 위트코프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자의 20가의 조항 평화안과 유사한 틀을 함께 만들자고 주도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푸틴에게 이 계획을 트럼프에게 직접 제시하라고 권했다. 침략자가 평화의 언어를 차용해 전리품을 제도화하려는 순간이었다. 이 제안이 나온 배경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20명의 생존 인질을 넘긴 직후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휴전을 성공적으로 중재하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한 미국 대통령이 되어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전쟁이라는 부조리가 현실을 덮을수록 정치적 치적은 더욱 달콤해진다. 위트코프는 바로 그 흐름을 타서 러시아에 계책을 바쳤다. 계책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푸틴이 먼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효과를 노려야 한다. 통화 서두에서는 가자 휴전 중재라는 위대한 업적을 한껏 칭송하고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다. 둘째, 위트코프는 트럼프가 푸틴의 진정성을 믿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푸틴이 트럼프에게 28개 조항 평화안을 자신과 유리 우샤코프가 함께 만들었다고 직접 말해주길 바랐다. 위트코프는 심지어 돈바스를 교환 조건으로 삼자는 발상까지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합의 달성을 위한 재량권을 줬다고 강조했다. 침략 전쟁을 멈추는 대신 점령지의 법적 지위를 세울며시 바꿔치기 하려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위트코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월 17일 금요일에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귀띔하며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푸틴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중재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성의 선을 위트코프가 스스로 지웠다는 뜻이다. 그는 트럼프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인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푸틴에게 심리적 작동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칭찬을 던지고 이익을 거두는 방식, 침략자가 좋아할 만한 꾸러미였다. 불의한 전쟁이 정치 심리학과 만나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진다. 위트코프는 트럼프와의 오랜 친분을 10분 활용했다. 트럼프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평화의 미명 아래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는 칭송의 언어를 반복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어떤 합의든 러시아가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라고 했다. 미국 특사가 러시아의 이해를 이토록 세심히 챙기는 모습은 침략 전쟁의 도덕을 거꾸로 세우는 광경과 다름없었다. 더 나아가 위트코프는 젤렌스키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지 못했고 미국에 상응하는 지원도 받지 못했다. 10월 17일 곧 위트코프와 러시아의 통화가 있은 지 사흘 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해 토마호크 계약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회담 직전 푸틴의 전화가 트럼프에게 연결되었고 트럼프는 결심을 바꾸었다. 젤렌스키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침략자는 시간을 얻고 피침략자는 기회를 잃었다. 부당한 전쟁이 어떻게 외교의 문을 왜곡하는지 그 전형이었다. 그 무렵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일정 수준의 합의에 접근해 있었다. 방문은 마무리를 위한 절차였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돌연 태도를 바꿨는가? 당시에는 푸틴의 전화 때문이라는 추정만 돌았다. 블룸버그의 녹취가 공개되자 퍼즐이 맞춰졌다. 무대 뒤 연출가는 위트코프였다. 그는 러시아 편향을 넘어 러시아 권력과 손을 맞잡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계획을 은밀히 훼손했다. 중재가 아니라 유도였다. 불의한 전쟁에 평화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블룸버그는 위트코프와 우샤코프의 통화 외에도 둘째 녹음을 공개했다. 10월 29일 푸틴의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유리 우샤코프가 나눈 대화였다. 논점은 러시아가 어떤 요구를 내세울 것인가였다. 우샤코프는 러시아에 가장 유리하고 가장 높은 요구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내용을 깎아내리면 협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다른 계산을 제시했다. 문건을 미국에 보내 미국판으로 공표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원문을 전부 쓰지 않더라도 러시아판에 최대한 가까운 버전을 끌어낼 수 있다. 이후 우샤코프는 위트코프와 세부를 조율했고 결국 우리가 아는 28개 조항 계획이 등장했다. 침략 전쟁의 요구를 평화 아니라는 이름표로 바꾸는 포장 공정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요약하자면 녹취는 28개 조항 계획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뒷받침한다. 언어학 전문가들은 원문이 러시아어였고 영어로 번역된 뒤 미국이 러시아어판의 논리를 큰 의심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을 본다. 그 결과 비난과 의혹은 트럼프에게 쏠렸고 실질적 설계자는 물밑으로 숨을 수 있었다.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신뢰를 이용해 미국 정부를 속였고 미국의 명예에 상처를 냈다. 통화 녹음 공개는 보통의 폭풍을 넘어서는 충격파를 만들었다. 침략 전쟁의 도덕이 무너질 때 정보전은 언제나 침묵을 찢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위트코프는 미국인이고 가장 신뢰받는 특사이며 트럼프의 오랜 친구다. 어째서 미국의 입장을 지키지 않고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이토록 헌신했는가?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우정은 40년이 넘는다. 그들은 1980년대에 만나 함께 일했고 트럼프가 가장 어려울 때 위트코프는 곁을 지켰다. 트럼프는 위트코프의 말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럼에도 위트코프는 푸틴을 위해 봉사했고 미국의 원칙과 이익을 외면했다. 중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의 선을 그는 스스로 넘어섰다. 침략 전쟁이 정치적 친분을 비틀어 놓으면 선악의 경계도 흐려진다. 한편 위트코프가 러시아계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배경은 러시아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수십 년 활동하며 러시아 상류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많은 러시아 재벌이 미국으로 건너와 부동산에 투자했고 적지 않은 인물이 위트코프와 거래했다. 그는 러시아 정계와 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특사로 위트코프를 발탁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 러시아 문제를 풀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트코프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몰두했다. 그래서 오늘의 불행이 빚어졌다. 침략 전쟁이 개인의 경력과 인연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셈이다.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간다. 유출된 내용은 사실인가 조작인가? 만일 전부 조작이라면 무엇이 벌어지는가? 녹취가 유출되자 푸틴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곧바로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고 비밀 대화의 유출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통화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샤코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휴대전화가 도감청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의한 전쟁의 어둠은 때때로 기술적 허점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누가 통화를 녹음했고 누가 유출했는가? 우샤코프는 왓츠앱의 보안 취약이나 자신의 단말기가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거나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연결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겠다. 유출의 주체에 관해서는 두 갈래 견해가 있다. 첫째, 미국 정보기관, 이를테면 CIA가 공개했을 가능성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위트코프 곧 푸틴의 자문이 만든 구상이 미국의 제안으로 포장되어 정치적 부담을 야기했고 미국의 대외정책 원칙에 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와 대서양 동맹에 손상을 줬다. 일부 정보 당국자는 이 사안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신속히 관계를 차단하고 계획을 폐기하려 했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도 28개 조항은 러시아에게 숨 고를 시간을 준다. 계획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전력을 재건하고 미래의 전쟁을 도모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를 멈추는 대신 가해자가 시간을 버는 합의는 침략 전쟁을 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녹취 유출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획을 무력화하며 동시에 위트코프를 향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둘째 견해는 러시아 쪽 구체적으로 SVR이 유출했을 가능성이다. 위트코프가 관여한 28개 조항이 지나치게 러시아 편향이라 여론의 분노를 샀고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분열도 불러왔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한 공화당 상원 의원과 통화에서 그것은 백악관이 낸 계획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이전의 발언들과 모순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두 노선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쪽은 위트코프와 부통령, 육군 장관 다니엘 브리스콘 등으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하고 가장 위험한 경쟁자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다른 한쪽은 마르코 루비오, 코크 장군 등으로 보편적 가치를 중시했다. 침략과 피해자가 분명한 분쟁은 정의의 원칙으로 풀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중단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침략자에게 보상을 주는 평화는 다음 침략의 예고편일 뿐이다. 푸틴은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다. 쉽게 멈출까?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앞으로 3년 남았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전력을 재정비하고 임기 종료 뒤 대규모 공세로 전면 삼키겠다는 꿈을 이어갈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합의를 찢은 전력이 있는 그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을 근거는 무엇인가? 설령 트럼프가 보증한다 해도 3년 뒤 정권이 바뀌면 푸틴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이 뒤따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막일 뿐 대만 해협이 본편이 된다. 이웃 국가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침략 전쟁의 도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전쟁의 설계도는 이미 완성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외교적으로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 28개 조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트럼프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고 미국과의 채널을 통해
조항을 수정해 나갔다. 결국 그는 28개를 19개로 줄여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는 물론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한이 유출되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자 후속 협상에서 러시아는 불리한 위치에 섰다. 이제 누가 평화를 가로막는가라는 질문의 공은 러시아 쪽 발 앞에 놓였다. 침략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으면 누가 방해자인지 명백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우크라이나 합의가 완성되기 전에 이를 파괴하려 녹취를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을 설명하는 합리적 가설이기도 하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두 통화 녹음은 민감한 시점에 공개되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10월 27일 추수감사절 즈음에 백악관을 방문해 19가의 조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직전 두 녹취가 정력 공개되었다. 비밀 외교의 궤적이 양지로 끌려 나오자 협상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얻었다. 동시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큰 타격이 갔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문제에서 비개입으로 기울 가능성도 생겼다. 침략 전쟁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한편 유출은 위트코프에게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그동안 러시아를 위해 은밀히 여러 일을 도왔다. 그러나 계획이 탄로나자 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크렘린 입장에서도 쓸모가 줄었다. 정치의 무대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카드도 없다. 침략 전쟁의 장기판에서 말은 언제든 벌어진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추론이다. 누가 녹음했고 누가 흘렸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WCOF 게이트가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미국 정치의 신뢰 위기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침략 전쟁이 한 나라의 제도를 흔들면 그 파문은 동맹과 국제 질서로 확산된다. 불과 일주일 사이 우리는 믿기 어려운 연쇄 장면을 보았다. 크렘린에서 작성된 평화안, 미국 대통령의 측근 특사가 푸틴의 길잡이로 돌변한 사연, 그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려는 찰나 빛 아래 드러난 진실이 판 전체를 날려버린 결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끝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최소한 다음 협상은 더 이상 무대 뒤 익명의 손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정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다. 부당한 전쟁은 결국 빛을 보면 퇴색하기 마련이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다.